취미사에 살까 말까의 취미사입니다. 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정말 돈 10,000원 가지고 시장 가서 장 본다는 건 그래요. 조선시대에나 있었단 말이 돼버렸죠. 이런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피부로 느끼시는 거는 시장 가서 바로 장 보는 순간 아실 수가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사본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려고 보면 너무 올랐다고 하면서 비싸서 못 사시게 되는 거죠. 지난해부터 광풍이 불었던 상품이 바로 이 오피스텔인데 매매가 상승률도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그 인기가 지속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주택 형태의 주거 상품을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피스텔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난방도 2022년 1월 15일서부터는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로 완화를 하게 되죠. 또 임대사업자 혜택도 완화해주면서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다음 그 다음 다세대 금액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오른다는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현물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처음 이 상품이 나왔을 땐 아주 센세이션이었죠. 일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의 실장님급 이상은 다 여기에서 합니다. 오피스텔이 말이죠. 요즘 여러 가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또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분들, 다주택이라서 취등록세가 부담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오피스텔인데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것보단 알고 투자하면 사실 이만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을 원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서 여기에 사면 무조건 성공하는 오피스텔 투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전용 면적 대비 평당 1억이 넘는 오피스텔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공통점은 부자 동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강남, 서초, 청담, 방배, 그리고 여의도 마포, 용산 일대죠. 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곳. 원룸 하나가 10억이 넘습니다. 신기하게도 분양도 잘 되죠. 물론 20억이 넘어가는 고급 오피스텔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10억짜리 원룸 오피스텔은요, 잘 팔립니다. 근데 저는 투자자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물건보다는 조금 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런 지역을 찾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일단 패스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차익형, 그러니까 금액 상승의 차익을 얻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지역이 최상의 투자처가 되겠죠. 보통 오피스텔은요, 소형주택의 대체 상품으로 일자리와 가깝고 역세권, 그런 곳이 수요자가 끊기지 않을 그런 지역. 우리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래요, 서울이 없어지기 전까지 확고한 그런 입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오피스텔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바로 서울에서 역세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곳이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1인 2인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죠. 역 이용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곳이 서울의 307개 역사 중에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50개 역사입니다. 순위대로 뽑아본 거거든요. 앞으로 물론 새로 역이 추가되는 곳,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상위 50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수요자들이 그래도 주거지보다는 그렇습니다.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이요. 주거지가 몰려있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용객들이 이용 비율을 90% 이상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 때문에 이용하는 지하철역만 추스려 보니 17개 역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곳들이죠. 이 지역만큼은 90% 이상의 이용객들이 놀고 먹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도 안정적이고 지금 상당히 높은 곳들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비싼 곳들이죠. 처음부터 비쌌던 곳입니다. 대부분 3도심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현재 2개의 노선, 2개 이상의 노선을 확보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1개의 노선보다는 안정적인 곳이니까요. 그 이유는요, 유동할 수 있는 인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수요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이 10개 역이 나옵니다. 최소한 2개 노선을 확보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투자를 하면 절대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입지들이 말이죠.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이를 제기할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올라야 다른 지역도 오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심권의 투자는 항상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아직 덜 오른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 중에 그 중에서도 3개 노선 이상이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서울역 일대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비싸지만 더 금액이 오를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더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주변의 일자리와 주변의 세운상가 지역의 개발 등 주변의 변화에 따른 집가 상승이 뚜렷하게 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제가 말씀드린 이 10개 역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상승이 덜 된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수요자들이 많은 이런 트리플 역사권에 도시권 상업시설이 질비해 있는 곳, 동대문 운동장, 보통 DDP라고 말을 많이들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주변 개발에 따른 수익이 날 수 있는 규제도 덜 받고 그리고 덜 오른 지역에 투자하는 노하우가 중요한데 이 영상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사의 살까 말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